안녕하십니까, 무천입니다. 자, 오늘은 겁재가 많은 남자 사주. 자, 39세 건명사주예요. 자, 이분은 자, 무진년에 임수를 기의 일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기토가 본인이죠, 본인. 그리고 언뜻 눈에 들어와도 이렇게 겁재가 4개씩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주예요. 자, 여기 무토와 술토 2개, 진토 하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요 대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 술토와 술토, 진토에는 지장간에 이 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이 무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된 그런 상태고, 이게 겁재는 투출돼도 용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요 사주는 요 간목, 요 바로 극하는 상태에 와 있죠, 토국수. 그래서 요 간목, 정관 간목을 용으로, 정관 간목을 이렇게 용으로 쓰는 그런 사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겁재를 4개 갖고 있는데 어떤 일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번에 이 사주 팔자를 이렇게 감명하다 보면 이 겁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 물론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겁재가 요 정제를 극을 하고 있죠, 도국수로. 근데 이 정관 어때요? 나하고 갑기합 이 토로 되어 있는데 또 합하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합만 될 뿐이에요. 이렇게 여기 없다면은 이렇게 수생목으로 이 정관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재가 아주 흉신으로 쓰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요 내 일지에 깔고 있는 이 해수 또한 정제로 되어 있죠. 근데 일단은 이런 사주는 이렇게 진술충, 이렇게 토끼리 봉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이미 다 열려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 창고에 있는 거 어때요? 보물은 창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딱 자물쇠로 채워놓죠. 근데 이렇게 딱 뚜껑이 열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진정한 보물로 쓸 수가 없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술도의 지장간을 보면은, 신정무가 들어있잖아요. 신정무. 신정무라는 이렇게 지장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의 입장은 식신이 되겠죠. 이건 편인이 되고, 여기서 벌써 지장간끼리 편인 도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요 0세에서 9세까지 이렇게 개대운으로 나가는데, 개대운은 뭐예요? 현재와 정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무가 이 대지에, 큰 대지는 아니지만 이게 대지에, 이거 너무 멀죠. 그리고 간목은 여기 술토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뿌리가 요 무토에 받고 있는 거예요. 무토에 받고는 있지만 강한, 그래서 정관이 어느 정도 나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정관도. 근데 정관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겁재들을 제어하려고 하지, 어느 정도. 근데 겁재가 4개 있으니 제어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아기 때 이렇게 수생목으로 흐르는 기운은 상당히 좋고, 또 요 갑대운, 또 수생목이죠. 그리고 갑은 정관이잖아.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시고,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이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정관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리고 내 밑에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봉급 생활에는 최적화된 그런 사주란 말이야. 어쨌든 겁재가 많든 어쨌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요 대운 지금 살고 있는 게 요 대운이잖아요. 요 대운. 그러니까 요 대운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름 잘 적응하면서 또 봉급도 상당히 세고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직장생활은 참 잘하고 계셔. 한 군데서 쭉. 그게 왜? 정관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 밑에 정제를 깔고 있고. 근데 이 정제를 깔고 있는데 그러면 일찍 결혼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이 정제 사이에 술도 두 개가 가둬놓고 있죠. 정제를. 내 육신으로는 와이프지만 요 술 두 개가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술에는 천라지망에 그물에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봐. 술에 양쪽으로 천라지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술에는 하늘에 큰 그물을 던져가지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술의 그물. 근데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지들도 가만히 있어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축술형으로 때릴 때 이 축술형으로 이렇게 때릴 때가 문제예요.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천라지망의 기운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축은 뭐야? 축술형이잖아요. 또 여기에는 축진파잖아. 그러면 형파가 다 일어나는 거야 지금 형파가. 이 형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겁재에 의해서 이 재의 흔들림이 일어난단 말이야. 재. 100%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형을 받고 파가 생길 때는 몸수로 친단 말이에요. 몸수로. 그래서 이분이 이때 심근경색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기사회생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원래 겁재를 갖고 있는 분은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나죠. 겁재는. 이 겁재라는 놈들이 일단 운동신경 뛰어나지.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추진력이 나름 있단 말이야. 추진력. 물론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가 빠른데 협동이잖아. 뭐 하나 동물을 잡을 때도 이 사자가 독고다이로 혼자 동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잡을 때는 뭔가 협동심을 발휘하잖아. 뒤에서 몰고 옆에서 목덜미 물어뜯고 이 겁재들은 그렇단 말이야. 운동신경이 발달한다 추진력과 에너지가 좋아. 그런 반면에 흉으로 작용하면 이 재를 겁탈하는 역할이. 그래서 겁재를 겁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겁살. 이 살이란 말이 붙을 때는 위험한 거야. 이 살이 괜히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축대운이 왔을 때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 병대운이 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살고 있잖아. 여기 또 내 정제하고 병임충이 일어나죠. 병임충. 이렇게 병하고 임하고. 그럼 정제가 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됐든 재물이 됐든 안 좋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 정제에서 지장간에서 또 투출돼 있잖아. 그죠? 이 해에서 얘는 무갑임 아니야. 무갑임. 이미 투출되어 있는 거. 또 갑도 별로 투출돼 있죠. 무도 투출돼. 다 투출돼 있어 지금.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거 몰라도 직장 생활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돈도 잘 벌고. 또 겁재들이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잖아요. 회사로 치면은 동료들. 근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잘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발달을 하냐. 문제는 항상 이분이 겁재다 보니까 이렇게 축수령이나 이렇게 올 때는 뭔가 변화가 생겨. 그래갖고 이분이 안 해야 되는데, 요 축수령 대운에, 이렇게 뭐 도박, 이것도 뭐 인터넷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 도박, 이런 거. 아니면 코인, 주식, 뭐 이런 거에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봉급을, 이만큼 봉급을 받는데, 봉급은 쉽게 해서 이 100%를 받는다고 칠 때, 지출이 한 150% 되는 거야. 그러면 50%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항상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저런 운이 오면. 아기 때는 총명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왜? 겁재를 제어를 해주지만, 또, 나도 토잖아. 나도 힘이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같이 월축되고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된 50%를, 여기, 술에, 지장간에 있는 인성이 엄마죠. 엄마가 이제 갚아주는 거야, 이게. 이 미친놈아, 썩을 놈아 해가면서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엄마 자리에 있는 겁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식이 이쁘면 제어하고 하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새끼 하면서 감쌀 줄만 아는 거지. 사랑의 매를 들진 않는다는 얘기야.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대운이 상당히 힘든 거란 말이야. 거기다 지금 이제 요 대운이 왔잖아요, 병. 병 또한 힘들단 말이야. 이게 지지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됐으면 병이, 여기 막상 개수 같으면 좋죠. 병이 맞다. 왜? 일단은 대지에, 나무가 자라려면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물이야? 밑에 흐르는 고여있는 물이란 말이야, 이렇게. 고여있는 물, 여기 임수는. 자기의 영역에 있는, 임수는 자기의 영역에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기 상권이 아니란 얘기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형파가 닦이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래도 이 갑기압돼 있고, 내 밑에 정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임목대운. 자, 우리가 임목대운을 보면요. 굉장히 좋죠. 왜? 임목은 지장간에 뭐가 숨겨져 있어? 정관이 숨겨져 있잖아요, 정관. 이 임목에는. 이 임목에는 쉽게 하면 정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간목이 숨겨져 있잖아. 이 간목이 크기 위해서는, 뿌리를 받고 사실은 이 병화가 있어야 되거든. 병화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항상 이런 임에 부딪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임목은 가장 자기의 본기인 간목이 힘을 받잖아. 이 인이 오면. 그래서 어떤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임목은 정관운이고, 또 정제가 정관을 도와서 나의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나보다도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재관으로 인해서.
사실 정제나 정관이나 다 희신이잖아요. 희신, 길신. 그리고 정묘대운이 오면 이분은 49세 이게 정묘대운이 가장 좋은 운이야. 왜? 그때 정임 한목이 되잖아. 정임합이 돼서 반대로 무토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리고 요 정화는 이 기토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정화는 편인에 해당하죠. 편인. 편인에 해당하지만 이 편인이 오면 사실 좋진 않아요. 왜? 나도 내 힘도 강해지만 얘들 힘도 강해져. 근데 이런 흉한 게 도리어 정임합목으로 바뀌면 정임합으로 되면은 길해지는 거라니까. 그럼 나의 편의는 뭐예요? 나의 계획 아니면 뭐 문서 아니면 나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게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해묘이 사막이 되잖아. 목국이 되잖아. 목국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거야. 해묘 목국이 되고 또 여기 진해 같은 경우는 같은 또 뭐가 돼요? 방합이 되지? 목방합이. 거기다 이 술은 뭐가 돼? 묘하고 술은 화가 되잖아. 화가 묘술합화. 물론 화생토가 되니까 내 기운도 강해지고 또 얘들 기운도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겁재 둘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잖아. 그리고 요거까지 그리고 정제랑 합을 해서 해묘로 목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목은 강해지고 요것들은 본연의 겁재의 기운을 잃고 이 내가 화인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 진토도 역시 방합으로 목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목은 강해지고 토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얘만 살아나는 거야. 얘들은 약해지고 화생토 얘는 살아나죠. 그리고 목국이 강해지니까 얘도 살아나는 거야. 내 용가체가 같이 살아나는 거야. 이 용가체가. 용가체가 살아날 때는 어때요? 내 도구가 살아나고 내 머리가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면 굉장히 좋겠지. 못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지.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무진에서. 자, 59세에서 68세까지가 자, 무진 대운이란 말이야. 그럼 봐요. 무토도 겁재인데 정관의 겁재. 그 다음에 진은 또 어떤 역할? 진진자양이야. 진술충이야. 진의 원진이야. 또 진술충이야. 연운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쉽게 하면 이럴 때 이건 너무 늦잖아. 근데 이럴 때나 아니면 이런 대운에 뭐 합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합이 들어오잖아. 또 인해 한목 이렇게 해가 이 목으로 합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간운이지만 그래도 재가 있으니까 재생관해가지고 나한테 좋잖아. 이렇게 막상 결혼을 했다 쳐도 결혼을 했다 쳐도 이럴 때는 뭐예요? 이게 진이 진진자양띠지. 진술충해. 진의 원진에 진술충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레 아까 얘기했죠? 찰나지마. 거기서 충의 역할. 그 다음에 진진자양, 내 신상 내가 먹는 진진자양 들어오지. 이럴 때는
감당하기가 이 무진대운은 굉장히 힘들어. 그럼 이걸 미리 알고 이때부터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알뜰살뜰 노력해서 이게 잘 되면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잘 되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뭐 코인이나 이런 주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사주에 이런 거 하면 100% 깨지는 사주야. 겁재가 많아서. 그래서 정제잖아. 또 편제가 아니 안 된다고 절대로. 거기다 식상이 없잖아요. 이 사주에 지금 겁재로 쫙 대수갖고 식상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식재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애 이럴 때 결혼해서 잘 돼갖고 여기 58세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내 걸 만들면 이렇게 안 좋을 때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 수양도 할 수 있고 뭐 취미나 뭐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이런 좋은 운이 와서 내가 또 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또 이런 겁재운이 다시 들어오면 또 그런다니까 또. 그래서 이 사주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사주 뭐 재미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좋다고 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똑 떨어져 이런 게 아니야. 원초적인 사주의 그 팔자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을.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나가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 너는 그럼 그렇게 잘 살았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 저도 이렇게 알았다면 잘 살아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28에 제일 처음에 명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근데 예전에는 책도 많이 없고 다 또 중국 원문으로 돼 있고 이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또 인연하다 부딪히고 또 나름 또 일본 가서 일본 가서 또 좀 하다가 또 부딪히고 다시 또 한국 나와서 하고 이게 되풀이 됐었지. 근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알고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인생이 화기한단 말이에요. 화기. 만반한단 말이에요. 꽃이. 그래서 제가 이 명리를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제 명리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쩔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쩔 때는 또 물상론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 물상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계절의 요인이거든. 이게 계절이잖아. 계절. 포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사주는 물상론이 아닌 정파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 이거는 12운석을 따질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들은 12운석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고만고만해. 쉽게 얘기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